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증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투자자들 참 좋죠. 코스피만 추종해도 12월 들어서 4%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4분기로 시야를 넓혀보면 16%, 올 한 해는 23%나 올랐습니다. 대장주들이 힘을 쏟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전통의 반도체 강자들과 현대차까지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고요. BBIG로 불리는 신산업주들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고민은 이겁니다.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 것인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는 코스피가 좀 안 좋았죠. 위태위태했습니다. 2,700선이 좀 무너질 뻔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2,700선을 지켰죠. 이게 외국인이 기관과 함께 이틀째 대거 매도에 나서고 있는 게 결국 증시에 좀 문제로 작용을 했는데 어제 하루 장은 일단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 어제 그 6영업일 동안 계속 상승장이었다가 어제 사실 좀 하락했죠. 그래서 어제 그 마감 코스피 종가가 2,793포인트 마감을 했고, 뭐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2,7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한 8,500억 이상 이제 내다 팔았고요. 예. 그다음에 기관도 한 2,800억 정도 이제 내다 팔면서 상당히 이제 코스피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순매수 규모가 한 1조 1,300억 정도, 뭐 엊그제까지 하게 되면은 한 2조 가량을 이제 매수해 주면서 그야말로 돌아온 동학개미 주가가 좀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외국인 매수, 그다음에 원화 강세가 사실 주가를 견인하는 두 개의 요인이었는데 예. 뭐 어제는 두 개의 요인들이 다 없어졌고요. 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3원 30전 이제 오르면서 1,080원근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놓일 가능성은 있지만 예. 너무 그 동안에 이제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한 약간 차익 실현 차원의 물량이 출회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환율 이야기를 해주셔서 환율 얘기를 먼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좀 올라서 1,080원대 중반이기는 했지만 이게 1,100원이 깨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환율을 이제 과거 한 10년 추세를 보게 되면 평균 환율이 한 1,125원 정도 돼요, 원달러 예. 환율이. 거기에 비춰보면 지금 1,100원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채산성이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 단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수출 수요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채산성이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백신이 접종이 늘어나고 이제 실물 경기가 조금씩 살아났을 때 그 수출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출 실적이 한 1분기 이후에 이제 반영되면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거가 이제 뒤늦게 반영되면 오히려 환율이 1,050원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수출량이 잘 회복해도 그게 우리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게 좀 약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한 45% 정도 되니까 GDP에 예.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이제 수출 물량을 늘리는 데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달러를 또 이제 원화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또 손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채산성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안 좋고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실물 경기가 그래도 조금 살아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양상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그 워낙 강세를 보고 이제 자본시장이 이제 좋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건 또 상대적인 또 좋은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뭐 환율은 사실은 자본시장 자본 수지 측면에서는 좋지만 실물 우리 그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높은 것도 너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뭐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조금은 회복되는 게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서요.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종목 이야기를 하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금 가격에 따라서 별명이 붙었어요. 7만 전자, 12만 닉스 뭐 이렇게 별명이 붙어서 이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9만 원, 하이닉스가 16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다 이제 반도체 D램 제조업체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수급 측면에서 그 상당히 이제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뭐 1,700원, 어제는 좀 떨어졌습니다. 1,200원. 그래서 어쨌든 종가는 7만 1,700원. 그다음에 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1만 5천 원까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먼저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내년도에 이제 그 5G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그 본격 보급이 되게 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예. 수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계속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수요는 상당히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좋고, 근데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는 게 이제 사실 이런 기업들의 호재예요. 예. 공급이 이제 보게 되면 반도체 부분 이제 설비 투자가 중요한데, 올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29조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예년에 비해서 한 28% 정도 는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전망을 하기 네. 때문에 좀 부족이 예상되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한 10조 원 정도가 시설 투자 규모인데, 한 2016년 이래로 보게 되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투자가 좀 부족한 게 생산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뛰겠네요. 그렇죠. 더욱이 최근에 이제 그 한 세계 시장 점유율 25% 정도 차지하는 제3의 반도체 D램 제조업체인 이제 마이크론의 이제 그 대만 그 생산 시설에 정전이 있어가지고 예. 또 어떤 공급 차질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정전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예. 이게 정전 사고가 1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별로 안 긴 것 근데 같은데.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그 정전이 잠시라도 있게 되면 예. 그 생산 진행 중이던 그 반도체 제품들이 다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요. 네. 그 어떤 제품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앞으로 반도체 공급에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애초에 시장도 우호적인데 반사 이익까지 챙기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짚어볼 종목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지금 20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뭐 어제는 이제 리콜 악재 같은 것들이 좀 겹치고 뭐 코스피 전체가 하락장을 겪으면서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친환경차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를 이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차의 지금 주가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어제는 18만 6,500원으로 전일 대비 한 7천 원 정도 빠져가지고 2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때 좀 후퇴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사실 그 현대자동차가 밝히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예. 정부의 어떤 친환경 정책을 보게 되면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그 순수 전기차 11개 종목 포함해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친환경차까지 한 23종을 출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연간 그 판매량도 한 100만 대 이상을 이제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해서 친환경차 위주로 그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제 바꾸겠다 그런 네. 계획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충전소들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예. 관건은 이제 충전 시스템을 얼마나 잘 고도화할 수 있는지가 현대자동차의 향후 이제 어떤 그 주가의 그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데, 참고로 최근에 이제 그 일렉트릭 그 GMP라고 하는 거, 글로벌 모듈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전기 자동차 전용 그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보면 뭔 얘기냐면, 그 기존에는 이제 그 내연 자동차 위주였던 그 차량 주행과 관련된 기본 그 골격이죠. 예. 그걸 이제 개선해서 전기자동차에 이제 이용을 했는데, 그 전기자동차 전용 어떤 그 기본 장치 골격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게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엔진이나 변속기, 그다음에 주유, 그다음에 배기계통 이런 걸 다 드러내고,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걸로 구성된 전기자동차만의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바꾼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급속 충전이 가능해지고, 뭐 충전 후에도 한 5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 뭐 충전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전 시스템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주가가 이제 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관건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디젤 차
투자자들에 대한 그 내연기관 네. 중에 디젤 수요가 많은데 그걸 좀 줄여야 되는 거죠. 네, 규제가 좀 있죠. 규제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SUV 차종 같은 경우는 디젤 수요가 꽤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올해 8월까지 보게 되면 SUV 차종에서 그 디젤차 비중이 한 37% 되는데 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한 19% 정도 감소한 거거든요. 19%포인트.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줄여 나가는 추세긴 한데 근데 아직도 이제 몸집이 큰 SUV 같은 경우는 디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줄여 나가는지가 현대자동차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요새는 SUV 인기가 많다 그래서 현대차로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코스피가 벌써 몇 거래일 연속 고공행진을 한 상태이고 뭐 어제는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코스피 3,000설, 3,200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뭐 많이 올랐죠. 일단 코스피만 보더라도 2,700포인트, 그러니까 2,500포인트 돌파가 상당히 고비였던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심리적인 사실 저항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그걸 돌파하고 나서 뭐 2,700까지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고 뭐 내년에 3,000포인트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있긴 하지만 예. 내년에 사실 그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수출 기업들의 어떤 채산성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좀 불거질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언택트 주들이 사실 주식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그런 주들이 경기 민감주에 밀려서 조금 이제 어떤 그 실적 상승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좀 쉽진 않지만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주가가 오를 것 같지만 내년 뭐 1분기 정도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사실 그 환율하고 이제 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율은 이제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금리도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뭐 인하보다는 이제 인상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그렇겠죠. 있거든요. 그런 변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곁다리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 그 금리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 상품에 대한 시장성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그 가격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위험을 감소해 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보다는 안전자산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조금 장기적으로 힘을 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